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자, 민법 좀비기술특강 기본편 제5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민법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학교역서 요약집이 있습니다. 다음 지금 진행하는 좀비기술 문제집, 다음 강의 내용을 필기할 필요 없이 바로 PPT 자료로 볼 수 있는 강의 노트 세 종류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실 때는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꼭 적으세요. 민법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교재명까지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상위법에 적용되려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서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은 9억이죠. 9억 이하는 상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그 규정을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3개월 체지 규정, 권리금포 규정들, 폐업을 인천의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얘들만 적용되죠. 여기 없는 걸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권 없죠.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얘들만 적용되죠. 이걸 지난 시간에 내웠습니다. 초를 넣으세요죠. 회사에 초상권이 있어요. 초상권이 폐지되면 회사 망합니다. 대표가 깨갱해서요. 초를 넣으세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여기습니다. 나머지는 적용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집 215페이지입니다. 자, 세종시는 5억 4천 초과할 때 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적용되고 아까 서울은 9억이었죠. 6번은 세종시네요. 세종시 소재하는 갑소유 상가 건물 1층 전부를 의리 분식점 하려고 갑으로부터 22년 보조금 6억 원, 월세 100만 원을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월세 곱하기 배감이 1억이고 6억에 합산하면 7억이죠. 그럼 세종시는 5억 4천 이하가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죠. 이거 세종 시민들은 이제 개탔네요. 세종 시민들은 5억 4천 대부분 알고 있겠죠.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눈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 뭐 한두 달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금액을 6억과 월 100만 원 써줬단 말은 당연히 금액을 초과한다고 써줬겠죠. 설마 금액 이하를 뭐 특별히 써줄까요? 당연히 초과한다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상권 폐지 대표 계획만 적용됩니다. 자, 옳은 거예요. 자, 의리 첨부를 인도받은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죠. 여기 대항력 생깁니다. 니은은 지문이 길면 항상 제일 뒤로 가서 무엇을 물어본가 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후순위 권리자부터 우선 변제 들렸죠. 우선 변제 얻다 그랬죠. 이게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여기 중대한 변호로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폐지죠. 폐업을 해난 해지권이 있다. 그래서 니은만 들려서 정답이 4번 바로 나옵니다. 항상 니은 디귿처럼 지문이 길면 뒤로 달려가서 무엇을 물어봤는가 확인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7번 상위법 옳은 거죠. 1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얻어야겠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 요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그럼 여러분 임차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고 그때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학교역사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거 10년이죠. 10년입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관할 법원이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고 주임법 똑같이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죠. 답은 2번입니다. 설령 2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가 명백하네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번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럼 대항력이 생기겠네요. 자, 을의 임대차가 자 문제 가로쳐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가로쳐 보세요. 씁니다. 대항력.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힘이죠. 그럼 대항력 있는 걸 고르라 했어요. 기억 폐업하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이 문제는 자 가답안을 2번으로 발표했습니다. 2번. 그럼 디귿 보시면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구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이 하면서 병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 운영하면 그럼 대항력 인정되죠.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누가 하죠? 실제 사업을 전차인 병이 하죠. 그럼 사업자 등록도 병 명의로 해야 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됩니다. 임차인 명이 틀려요. 지금 임차인 을이 장사하는 거 아니죠. 병이 장사니까 전차인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대항력 인정됩니다. 그래서 원래 카답안을 2번으로 발표했는데 이 지역에서 니은을 받아줬죠. 자, 니은 보세요. 을이 폐업 신고한 후 그럼 대항력 상실했죠. 상실했는데 다시 같은 상호명의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여기서 폐업 신고하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했지만 다시 사업자 등록하면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으로 해야 돼요. 근데 원래 2번을 가답안으로 발표했죠. 근데 선택지에 니은 디귿 있잖아요. 4번 있죠. 그래서 4번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복수 정답이 됐습니다. 9번 갑은 21년 서울에 위치한 을소유죠. 을소유 X상가 건물에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환산하면 5억이고 보증금 더하면 10억이죠. 그럼 여기서 서울에서 9월 초과하면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되죠. 임대차 있다. 갑은 21년 2월 15일 건물 인도받아 영업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럼 대항력 인정됩니다. 자, 옳은 겁니다. 기억.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규정이 적용 틀렸죠. 확정일자는 여기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니은. 을이 임차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가? 가답안에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판단했고 디귿. 임차인 갑이 2개월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겠죠. 자, 임차인 갑이 2개월 차임을 누구에게 연체했죠? 여기 소유자 을이죠. 을. 그럼 을에게 줘야겠죠.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을에게 연체했죠? 그러니까 을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답안은 디귿을 맞다고 봐서 3번으로 발표했습니다. 3번으로 발표했는데 이 지역에서 니은도 받아졌어요. 여러분, 임차인이 임차건물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거절을 하면 요구해야 거절한 거죠. 그 남자가 여자한테 사귀자고 말도 안 했는데 여자가 너 거절 그럽니까? 미쳤잖아요. 사귀자고 요구해야 그때 거절하겠죠. 여기도 중과실 파손하면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국어 문맥상 맞았다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선택지 1, 2, 3, 4, 5에 니은 디귿이 없잖아요. 니은 디귿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항정답을 처리해 줬습니다. 전항정답.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모든 수험생 다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35위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많이 합격하겠죠? 운이 좋게 좀 바라봅니다. 10번.
이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2023년 갑으로부터 서울 소재지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 원, 월 임조 100만 원. 그럼 당장 9억을 초과하니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적용되는데 이게 새로운 판례가 시험에 나왔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가로쳐 보세요. 기간 정함이 없는 것 가로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인법상 임차인 주장이 인정되는 겁니다. 9억을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적용돼요. 네, 잘 보세요. 기간 정함이 없을 때는 이 계약 개시 요구권 인정 안 된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그런가 봐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X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마친 을이 대양록 주장할 수 있죠. 여기 대표 대양록 주장 가능하죠. 니은. 을이 갑에게 1년 존속기간 주장할 수 없죠. 여기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되잖아요. 디귿이 적용되는가 문제가 되는데, 자, 디귿은 기간 정함이었으면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이 문제가 됩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어요. 자, 그럼 상인법 10조 1항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 이때 꼭 해야 됩니다. 그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파란색 규정이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를 가정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밑에 판례 내용 보세요. 해설이 있습니다. 상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되지만 최단 기간 1년이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민법 635조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받고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6개월 지나면 끝난단 말이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기간이 정해진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서울에서 9억 초과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 인정됩니다. 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인정 안 된단 말이죠. 그 문제로 오시면 이건 서울에서 지금 9억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 이거 인정됩니다. 원래 되는데 여기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주장 못합니다. 정답이 1번으로 갑니다. 새로운 판례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민법 이론 강의, 합격서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 계속 들으시면서 합격서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비 기출과 같이 병행하면 됩니다. 다음 2차 전략 과목, 중개사법 이론 강의도 계속 들어주세요. 특히 암기사항 같은 것도 계속 들어서 암기사항은 반드시 마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